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백현동에 어떤 특혜를 이재명 지사가 준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자꾸 거듭 요구를 몇 년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받아줘라고 돼 있지, 다 받아줘란 얘기, 그대로 받아줘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 나가자라고 해서 이게 받아주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 줬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거듭적인 요구로 심적인 압박을 줬던 것, 이것이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또 정확치 못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의 상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법에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속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국감전에 서울시에서부터 국감이 이루어질 때부터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공격하는 발언이 초점이 되어 왔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여러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거나 해명을 요구하니까 이 과정을 상세히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묻지도 않은 말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 면책 조항을 무시하는 그런 판단이고, 또 이 내용을 제대로 상황을 살피지 않고서 내린 좀 심리 미진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회의록을 참고로 한번 드릴게요. 보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백현동이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질의가 계속 있어왔고, 그 질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의 질문과 국정감사 출석한 증인으로서 질문과 대답을 했던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국정감사와 무관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무슨 정치 선동의 장으로 삼고자 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전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위 선거법상 허위사실 문제로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제를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다루게 된 것이고, 우선 그 전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에 있어서 이 속기록을 나중에 좀 잘 읽어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돼, 성남시가 워낙 개발이 압력이 많은데 5군데를 전부 다 주상복합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거는 성남시 이익에 맞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조건을 서로 붙이고 협의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에서 LH 부지라든지 도로공사 부지라든지 그런 데는 성남시가 조율을 해서 제대로 된 개발이 됐던 것이고,
5개 중에 4개는 그렇게 정리가 됐는데 맨 마지막에 하나 남아있는 식품연구원 건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재차 국토부로부터 공문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공문 협의를 통해서 개발 행위를 진행을 하되 R&D 센터를 구축해달라는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전제도 잘못됐고 그 기소 내용도 잘못된 것을 가지고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우선 이 정도로.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국토부가 성남시에 총 11번의 공문을 보냅니다. 공공기관 그 지방 이전에 협조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용도를 바꿔달라는 취지의 11번의 공문을 보내는데 그중에 3번이 나머지 그러니까 5개 공공기관에 대한 요청이었고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협조를 안 해주니까 그 3번에 걸쳐서 공문을 보냅니다. 근데 법의 근거를 명시를 했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달라는 얘기를 중앙정부가 11번, 그중에 3번은 직접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만 찝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에 의한 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법으로 안 하면 뭐 처벌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임의적으로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되고 아무런 부담이 없다. 이 해석은 옳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조금 그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게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또 용지적으로 특정도 하지 않았고 의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걸 분명하게 이제 거기서 그 공문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성남시에 보낼 때 그렇게 제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압박으로 봤다는 거지만 이게 이제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고 확정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당신들이 뭐 꼭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협박 아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법에 그 어떤 국가 시책에 협조할 의무를 분명히 법에 두고 있습니다. 노래가 해야 한다라고 돼 있고 또 뭐 정비해야 한다. 또 뭐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분명히 그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 정부가 이걸 가지고 3년 이상 4년 가까이를 요구를 했습니다. 공문을 11번 보냈습니다. 그중에 3번은 백현동 부지,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보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심적인 압박을 안 줬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보고 싶은 부분만 본 것이겠죠. 전체를 충분히 살피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협박이라는 표현은 잘못했다는 것이. 예, 협박이라는 표현은 그 조금 그 과장되거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좀 정확치 못한 표현을 썼다라는 부분은 뭐 법정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본질은 뭐 압박이냐 협박이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률가 입장에서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는 나의 행위 또는 선거 상대방의 경쟁자의 행위를 지적해야 그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국토부가 협박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나의 행위도 아니고 상대 경쟁자 후보의 행위도 아닌 것이겠죠. 제3자의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인 구속 요건으로도 해당치가 않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